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국민이 심판을 했으니까 석고대죄 한다는 뜻에서 첫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빨리 사면해서 풀어야 된다. 예, 그렇죠.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전을 탈원전 정책 포기해야 된다. 이건 국민의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상용화 시켜가지고 지금 그 원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축전 보내는 대통령이 우리 원전 포기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동안의 대통령의 물산 선거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아놓으면 다음에 재수사하고 또 재판받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이거 저렇게 막아서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직권 남용한 거 지금 254명을 산하기관에 낙하산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 밝혀야 되고 다 원표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네네. 제가 이제 김어준 예. 그냥 내비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가 계속 밝혀야 되고 그 끝나고 나면 저 법정에 세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뭐 이게 지금 강연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얼마나 불공정한 거를 했는지 서울시하고 그거는 어떻게 유착이 되는지 지금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그 대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 오세훈 시장 빨리 자르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단체장들이 그동안에 권력 다 독점하고 행정 권력 다 독점하고 사법부 다 장악하고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 민변 다 장악하고 선관위 다 장악하고 언론 다 장악하고 다 했잖아요. 예. 민심만 못 장악한 거죠. 그렇죠. 이 유튜브만 장악 못하니까 사람들이 숨을 못 쉬니까 여기 선생님 그 유튜브에 가서 귀를 하고 그냥 아침마다 그것만 듣고 공영방송 안 본 지가 오래됐어. 예.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했죠. 예. 우리는 지금 민주화 운동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민주화 운동 유공자증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한국 경제 맞추고 시장 경제 흔들었고 검경 했고 저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검수완박입니까? 뭐 검수완박. 맞아요.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삼권 분립 다 무너졌죠. 의회 정치 다 무너졌지. 그렇죠. 지금 민주주의라고 할 게 형해화돼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무능한 정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국민 통합은 다 깨졌지. 그리고 전직 대통령 집어넣고 대법원장 집어넣고 국정원장 집어넣고 국가안보 흔들고 4대 외교 다 망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SK하고 LG를 왜 중재를 해? 대통령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자, 한심하게 짜게 흔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갖고 흔들면서 삼성 사장 와라, 무슨 대만 사장 와라, 이렇게 있는 판국인데, 우리 이재용 회장은 감옥에 쳐놔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2년 6개월, 그거 무슨 말 사는데 돈 줬는데 그게 뭐 어떠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또 그 반개혁적인 기득권 꼴통 보수들이 한다고 그럴 테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예. 이재용이 이제 지금 내놔서 백의종군 하면 안 되냐, 좀. 지금 투자를 해서 뭐 중국에 40조 투자했는데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거 누가 결정해야 되냐. 예. 그 이재용 내보내서 반도체 이것도 우리가 계속 우위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죠. 반도체 1등 아닙니까? 예. 그거 가져가야 되고 더군다나 반도체는 1등인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행편없어요. 그렇죠. 그거 지금 평택에 짓고 있으니까 그거 해서 세계 1등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바이든 만나서 내가 미국에다 공장 질 테니까 지금 6억 병을 갖고 있어요. 예. 모더나 화이자를 맞아요. 미국이 그냥 예. 2번 맞을 거, 3번 맞을 거 가지고 있어. 그놈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놈들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1억 병만 좀 꺼주셔.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그 해결할 때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뭐 지렛대가 있어야 되냐. 문재인 대통령 해갖고는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찍혀갖고 안 돼요. 지금 벌써 미국이 지금 청문회 한 거 아시죠? 예. 청문회 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북한 인권법 그거 한 거를 저쪽에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하니까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참.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내정 간섭. 아니, 그러면 김여정이가 우리 대통령을 소대가리라고 하고, 무슨 떼떼라고 하고, 뭐 무슨,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참 무슨. 삶은 소대가리. 이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가 저는 연세대학교 지금 선배님이시고 뭐 다 그러지. 아, 맞네. 참 요새 연정 라인이 다 외교안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 무슨 지금 부끄럽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끄럽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 당당하면은 외국이 우리나라의 그런 무슨 전단법 인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핵을 만들어서 핵을 지고 살아야 되는 이 처지에서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인권법을 뭐 풀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문제지. 아무 찍소리 말도 못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저기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대 세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북핵 문제는 저렇게 돼 있고 저런 그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라인 다 무너진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외교가 무너진 적이 없었죠. 해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구한말보다도 더 무너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전욱현 TV의 시청자들께서 슬기로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번에 제가 제일 그 감동받은 것은 오세훈 그 시장 당선될 때 예. 태극기 부대들이 태극기 들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유세장에. 예, 예. 우리가 그거 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면 그거 가지고 또 제대로 해먹을 거니까. 그렇죠. 우리 제가 운동권이지만 세월호니 5.18이니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몰아가지고 저놈들은 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용언에 참아야 돼요. 우리가 국민의 힘이 잘 돼가지고 요번에 이겼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7%를 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저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이고 반시장 경제적이고 반법치적이고 반상식적이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 다 우리 편을 끌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그래 내일 3월 9일 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가서 내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국회로 가시고 장관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는 벌써 장관을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빨 보고 살면 되는데 그러나 나라를 생각할 때 이거는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숫자들 많이 하셨어요. 우선 뭐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7%, 7%밖에 안 돼요. 이거 꼭 우리가 네.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중요한 선거 2개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이 워치를 해야 될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만까지 하다가 지난 4월 8일 날 떠났잖아요. 떠나자마자 매일 하는 게 국민의힘이 때리는 거예요. 그럼 비대위원장이면 대표 아니에요? 그럼 대표의 격에 맞게. 그리고 뭐 국내에서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5번 하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중량감도 있는 분인데 국민의힘과 그 국회의원들 때리는 그 표현의 그 내용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줘갖고 내년에 선거에서 뭐 정말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이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당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합당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전국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당원들 의견 조율한다고 들어본다고. 그러면 이 합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심 사항인데 네. 그래서 합당이 이번에 단일화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당은 사실상 이제 뭐 내용이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당 하나로 여대 야로 제대로 붙자는 건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합당은 될 것이고 예. 그 합당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합당은 안 하면 이제 이게 사건입니다. 예. 안 하면 예. 하면은 이거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대표하고 제가 소통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만나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종용하기도 하고요. 네.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예, 제 예. 생각은 밖에 그야말로 민심의 흐름을 전광석파처럼 예, 해야 된다. 예, 예. 지금 국민의 팀 의원들이 의총회에서 예. 지금 합당을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합당을 뭐 하러 하느냐고 비대위가 얘기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총회에서 다 만장일치로 합당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답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아서 하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화끈하게. 이번에 단일화할 때처럼 예, 그냥 화끈하게.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오세훈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철수한테 요번에 좀 약간 그 뭔가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많이 아유 됐어요. 안철수가 답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안 대표께서 요번에 그 합당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그 유승민하고 결합할 때 예. 그냥 국민의당을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당원들한테 좀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23일 날 끝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예. 23일까지 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이 지금 이상하게 비대위원장이 사라지면 비대위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비대위원들이 아무 국민들이 선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사람들 지난 1년 동안 아무 자기 소신적인 발언도 안 한 사람이 김종인이 입만 받지 비대위원들 뭐 무슨 소신 있는 발언하는 거 봤습니까? 그 어린 정치인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거야. 통합을 의결한 적이 없다는 거야. 아니 국민들이 지금 통합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걸로 표를 찍었고 그 안철수가 그걸 기자회견을 해서 했을 때 우리가 다 박수치고 했는데 통합을 당이 결정한 바가 없다고 지금 그걸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걸 무슨 전당대회를 열든지 아니면 뭐 상임 뭐 전대든 그걸 열어가지고 그걸 추인을 받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비대위가 지금 무슨 비대위입니까? 지금 이게 끝난 건데 비대위원장 집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갔는데 야권 통합을 안 하고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 다 가져와서 내년 3월 9일에 승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이 페북에다가 그 의미 있는 그 글을 한번 올렸어요. 뭐냐면 지금 역사를 보니까 전임 대통령들이 꼭 불행한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원전 비리 같은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이 중범이다. 그래서 이 중죄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페북에 오늘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말씀하셨잖아요. 초기 단계 CNN에서도 그렇게 보도했더라고요. K 방역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백신 접종 세계 뭐 100등이 넘어가고 통계치 보니까요 2.56 뭐 2.6%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맨 꼬발이에요. 예. 제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인데 우리나라의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0.1%거든요. 맞아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루안다보다 지금 낫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왜 그렇게 됐냐?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제가 뭐 페이북에 쓰는데 그 보도가 안 돼서 그러는데 K 방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K 방역이라는 게 있다면 미국이 지금 저렇게 백신을 많이 맞으면 A 방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신이 K 백신이 따로 있고 A 백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영국이 지금 54%의 그 백신을 접종받았고 74%의 면역이 생겨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예. 그러면 영국이 잉글랜드니까 이 면역, 이 방역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없어. 예. 이 나라가 자화자찬. 예. 국뽕에 빠져가지고 예. 자기 조치 그 국민들한테 뭔가를 좀 홍보해야 되니까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잘해가지고 이거 막았다. 미국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거 총선에 써먹고 하려니까 그렇죠. K 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K 팝은 있고 예. 어? 무슨 한류는 있을지 몰라도 K 드라마는 있을지 몰라도 K 방역이라는 말은 없죠. 왜냐하면 방역과 백신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자화자찬하다 보니까 결국은 백신을 준비한다는 것이 미흡했고 소홀했고 예. 그런데다가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K 치료제를 만들어 갖고 세계의 1등 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 일상을 하는데 3천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신약이 지금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신약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어요.
여북하면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게 이명박 고약하고 바카스밖에 없다.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네. 신약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미흡한 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K 치료제를 모 회사하고 손잡고 식약청만 때려 몰면은 K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문재인 정권이 무슨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대통령이 된다는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대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지금 벗어야 될 지금 마스크를 10년 더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예. 이거는 누가 이렇게 했는가? 누가 이 백신을 소홀했는가? 누가 도입을 이렇게 했는가?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을 청문회해야 돼요. 맞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탄핵받아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게 정치력으로 이용해가지고 백신의 그 고통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기업인들이 고통당하고 전 국민이 단체 기합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리 두기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죠. 예. 그걸 가로막는 이런 일들을 정부가 나서서 방기하고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나는 그 앞으로 정부가 끝나고 나면 백신 도입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이종구라는 분이 전 질병관리청장이에요. 예, 예. 서울대학 교수이신가 본데 예, 예. 이분이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야. 이 문제는 백신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인플루엔자를 막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K방역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백신을 빨리 얘기해요. 백신 도입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얘기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사람들이 눈 껌뻑껌뻑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기분 나쁘게 김 빠지게 그래서 대통령이 가시는데 뒤에다 대고 대통령님 백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 읽어봤어요. 예.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고 국민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직무를 유기했다면 그것은 국가로서 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좀 늦어졌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청문회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이 제일 먼저 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제가 지금 의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내가 과학기술부 장관 아닙니까? 예.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저기에 갔습니다. 두바이 그 아부다비 거기 가서 예. 우리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짓는 그 열사의 현장에 가서 한전도 만나고 사람들 만났습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 원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원전 안전성을 제일 많이 지적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원전에 싼 전기가 없었으면 지난 어떨 때 우리의 그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이 나라가 자원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피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권 통합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와 야권 통합을 하고 나면 윤석열을 포함한 또 예. 바깥에 있는 예를 들면 진중권 같은 사람들을 지지하는 예.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금 이제 저처럼 이렇게 탈영을 한 사람들, 귀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다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예. 내년 대선을 해보나마나한 선거로 가져가야 된다. 이번 선거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구호를 만들어냈는데 지난 60 항쟁, 1980년 60 항쟁 때 전 국민이 네. 뭐 했던 구호 가운데 호헌철폐 독재 타도였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 예. 동학농민 전쟁 때 척양척의 보국안민이었어요. 예. 그것처럼 딱 그 규정한 8자의 그 성어가 있는데 우리는 내년에 야권 통합, 정권 교체 요것이 이제 슬로건이 돼요. 예. 우리는 전부 야권 통합, 정권 교체로 뭉쳐가지고 투표장에 투표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투표장에서 우리가 응징해야 되고 잘못된 노선,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된다. 예. 분노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가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통합하고 저쪽은 분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닌 사람 다 동지 우리는. 예? 홍준표고 유승민이고 뭐 따질 거 없어요. 다 우리 동지.
태극기고 지금 뭐 과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없어요. 지금은 맞아요. 우선 정권 교체해놓고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뭘 억울한가 이런 건 그때 따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홍준표가 여기 왔는데 홍준표 갖고 대통령 안 되는 대통령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홍준표 우리 지지 안 해요. 태극기 부대부터 지지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을 바깥에 둬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그 홍준표가 들어오느냐 안 나오느냐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운명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같은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그분도 중요한 분이에요. 또 다른 주자들 다 중요해. 안철수 정말 중요하죠. 예. 윤석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윤석열 없으면 이 대세를 어떻게 꺾었습니까? 이게 지금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요번에 그 안철수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요번 서울시장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요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다 이 정부의 문지기가 될 생각을 해야 돼. 김무 선생님 말씀처럼 예. 독립된 정부가 쓰면 자기는 그 정부의 문지기가 돼도 좋다. 난 청소원이 돼도 좋다. 나는 여기에 몸을 바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힘을 못 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론조사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도와야 돼. 지금 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네. 윤석열이 지금 같은 지지율을 확보하면 윤석열 내보내고 나머지는 마라톤 뛸 때 물 부족한 사람 물 갖다 주고 예. 옆에서 너무 빨리 뛰면 좀 천천히 뛰라고 얘기하고 옆에서 구령 맞춰주고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네. 우리 전 국민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주자는 한 사람이 나가서 우리 대표 선수를 뛰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좀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또 경쟁 앞장서서 또 선수가 되면 되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내년에 정권 교체를 우리가 꼭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예.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그러면 교만한 생각하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오늘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네. 제가 방송할 때 자꾸 인용해야 되겠어요. 자주. 아유, 그 야권 통합 정권 교체. 그래. 저하고 이거 한번 딱 으쌰으쌰 한번 예, 하시고 예, 야권 통합 정권 예. 교체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예. 많이 들었고요. 예.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한번 또 그래.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이제 데스크 앞에서만 이렇게 조용히 하는데 오늘 우리 김영환 의원님 정말 그 이 살아있는 이 박력 있는 목소리와 그리고 이 간결한 논리와 지식 굉장히 귀중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기대하기는 고맙습니다. 이제 혼자서 하시잖아요. 예. 이 청취자들께서 예. 김용환 적 한 번 더 불러라. 예. 그런 댓글 좀 많이 올려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나갈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고요. 제가 수시로 오늘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그 이 가회동에 있는 이 병원에서 이 초놈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병원 보니까 예. 병원 시설도 굉장히 좋고 뭐 이 소프트웨어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저도 또 치료하러도 또 오겠습니다. 오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